당신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는데 밖이 너무 밝은 거예요. 아, 오늘 날씨 좋네. 이런 게 아니라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앞에 LED 공사라도 했나 하고 눈을 비비는데 이게 아니라 태양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서 차라리 세상이 망했으면 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도 진짜로 태양이 터질 줄은 몰랐죠. 근데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태양은 언젠가 반드시 폭발할 운명입니다. 물론 50억 년 후의 일이라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만약 내일 당장 태양이 나 그만둘래 하면서 폭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오늘은 이 황당하면서도 무서운 시나리오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태양이 폭발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태양은 사실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만큼 무겁지 않아요. 초신성이 되려면 태양보다 최소 8배에서 10배는 더 무거워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태양이 갑자기 초신성처럼 폭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순간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1억 도를 훌쩍 넘어가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지구까지는 딱 8분 13초가 걸리죠.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태양이 폭발하는 순간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는 약 1억 5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빛조차도 그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늘을 보고 태양이 폭발하네 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에는 사실 태양은 이미 8분 전에 폭발한 겁니다. 당신이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 순간 태양에서 출발한 죽음의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8분이라는 시간은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에요. 8분 후 지구에 도달하는 건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감마선, X선, 강렬한 자외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열 에너지가 동시에 쏟아지죠. 이 순간 지구의 태양을 향한 면은 말 그대로 증발합니다. 표면 온도가 순식간에 수천 도까지 치솟으면서 바닷물이 끓고 땅이 녹아내리고 대기가 불타오르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태양 폭발의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면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에서 8,0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철이 녹는 온도가 1,500도 정도니까 지구 표면의 모든 물질이 액체나 기체 상태로 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건물, 자동차, 나무, 심지어 암석까지도 순식간에 기화되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폭발의 직접적인 열은 피할 수 있어도 지구 대기 전체가 급격하게 가열되면서 엄청난 열전도가 일어나거든요. 반대편의 온도도 현재 태양 표면 온도의 15배 정도인 약 8만 7천 도까지 올라간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이건 살아남을 수 있는 온도가 아니죠. 순식간에 모든 생명체가 탄소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게다가 대기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전 지구적인 초음속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지표면의 모든 구조물이 파괴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방사선입니다. 태양 폭발 시 방출되는 감마선과 X선은 DNA를 직접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방사선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오존층을 완전히 증발시켜버립니다. 오존층은 평소에 우리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사라지면 그 뒤에 오는 우주 방사선을 막을 방법이 없죠. 설령 어떤 생명체가 초기 열파동에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 방사선 폭격을 견딜 수는 없습니다. 감마선은 세포 내부 깊숙이 침투해서 DNA 이중나선을 끊어버리고 세포 분열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든요. 이건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생명 활동 자체가 정지되는 겁니다. 대기 구조 자체도 완전히 붕괴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대기 분자들을 이온화시키면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산소와 질소 분자들이 분해되고 대기 중에 물 분자도 수소와 산소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분해된 수소와 산소는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방출하죠. 지구 전체가 거대한 화학 폭탄이 되는 셈입니다. 대기 중에는 약 78%의 질소가 있는데 이 질소도 고온에서 산소와 반응하면서 질소 산화물을 대량으로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만으로도 엄청나죠. 지각 변동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표면이 급격하게 가열되면서 지각이 팽창하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죠. 지각판들이 불안정해지면서 화산 활동도 극도로 활발해집니다.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이나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 화산 같은 활화산들은 물론이고 휴화산들도 깨어나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용암 해일이 발생하고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죠.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요. 특히 환태평양 화산대 지역은 완전히 용암 바다로 변할 겁니다. 지구의 자기장도 타격을 받습니다. 자기장은 지구 핵의 움직임으로 생성되는데 표면의 급격한 온도 변화가 내부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자기장이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자기장이 없으면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이 직접 지표면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도 치명적이죠. 모든 전자기기가 순식간에 망가지고 GPS 시스템, 통신망, 전력망이 완전히 정지합니다. 하지만 이때쯤이면 사용할 사람도 없으니 상관없겠네요. 인공위성들도 모두 궤도에서 이탈하거나 타버릴 테고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던 우주 비행사들도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그럼 태양의 중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질량이 만들어내는 중력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을 궤도에 묶어두고 있는 거죠. 태양이 폭발하면서 질량의 상당 부분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내면 중력이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그 순간 지구는 공전 궤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죠.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은 지구의 중력에 묶여 있지만 태양의 중력도 영향을 주거든요. 태양이 사라지면 달의 궤도도 불안정해지면서 지구로부터 멀어지거나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르면 외부 힘이 없으면 물체는 현재 운동 방향으로 계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건 중력이라는 구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 힘이 사라지면 지구는 현재 속도인 초속 약 30km로 우주 공간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해요. 시속으로 따지면 약 10만 8천 킬로미터죠. 엄청난 속도지만 우주의 스케일에서는 느린 편입니다. 지구는 마치 줄이 끊어진 돌팔매처럼 우주 공간으로 튕겨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행성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지겠죠. 지구가 우주를 떠돌다가 다른 별의 중력권에 포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시나리오죠. 하지만 그럴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아요. 우주는 대부분 텅 비어 있고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도 424 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현재 속도로 그곳까지 가려면 약 4만 년이 걸리죠. 그리고 설령 그곳에 도착한다 해도 적절한 궤도에 포착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주를 떠도는 행성을 로그 플래닛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우리 은하에는 수십억 개의 로그 플래닛이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사전에 태양 폭발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건 좀 더 흥미로운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과학자들이 1년 전에 태양이 폭발할 거라는 걸 알았다면 인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옵션은 지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구 내부는 지열로 인해 깊이 들어갈수록 따뜻해지거든요. 평균적으로 깊이 1km당 약 25도씩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건 지구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열과 지구 생성 초기의 잔열 때문이에요. 계산해보면
지하 약 1.6km 깊이의 대피소를 만들면 약 24도 정도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태양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의 시나리오고 폭발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다르죠. 하지만 충분히 깊은 지하라면 표면의 열파동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산소와 식량, 그리고 에너지원입니다. 지하에서 장기간 생존하려면 자급자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게다가 전 세계 인구 80억 명을 모두 지하로 대피시킨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마 극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지하 벙커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옵션은 심해입니다. 깊은 바다 및 특히 열수 분출구 근처에 거주지를 만드는 거예요. 열수 분출구는 지구 내부의 열이 바다로 방출되는 곳인데 그 주변에는 태양 에너지 없이도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화학 합성을 하는 박테리아들이죠. 이론적으로는 인간도 이런 환경을 활용할 수 있어요. 심해는 수압이 엄청나지만 그만큼 온도 변화도 적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차단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수압 문제, 건설 난이도, 그리고 역시나 시간 부족으로 현실성은 낮습니다. 심해 1m 깊이의 수압은 제곱센티미터당 약 N톤에 달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 건 현재 기술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주로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어서 다른 항성계로 이주하는 거죠. SF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설정인데 기술적으로 가장 어렵습니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광속의 1%도 안 되는 속도로밖에 우주선을 보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몇십억 명의 인구를 태울 수 있는 우주선을 1년 안에 만든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보이저 1호가 시속 약 6만 1000km로 날아가는데 이 속도로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려면 7만 년이 걸립니다. 인류를 실은 세대 우주선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수백 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태양이 실제로 폭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다행히도 거의 없습니다. 태양은 지형 주계열성이라고 불리는 안정적인 별이에요. 현재 나이가 약 46억 살인데 앞으로 50억 년은 더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태양이 진짜로 위험해지는 시기는 수소 연료가 고갈되어 적색 거성으로 팽창할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태양의 크기가 현재보다 약 250배 커지면서 수성과 금성을 삼켜버리고 지구도 극도로 뜨거워지죠. 하지만 이건 폭발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라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적색 거성 단계는 약 10억 년 정도 지속되는데 이 기간 동안 태양은 점점 밝아지고 뜨거워집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태양 활동은 플레어나 코로나 질량 방출 정도인데 이것도 나름 위협적입니다. 1859년에 발생한 캐링턴 이벤트라는 초대형 태양 폭풍이 있었는데 이때 전 세계 전신망이 마비되고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죠. 만약 이런 규모의 태양 폭풍이 지금 일어나면 전력망과 위성 시스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에도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간 초대형 태양 폭풍이 있었는데 만약 이게 지구를 직격했다면 전 세계 전력망이 몇 주에서 몇 달간 마비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지구를 멸망시킬 정도는 아니고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혼란을 겪는 수준이에요. 태양의 수명을 연장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태양의 수소 연료를 추가로 공급하거나 태양 내부의 핵융합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현재 인류의 기술 수준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죠. 태양의 질량은 지구의 약 33배나 되거든요. 그런 거대한 천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지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더 현실적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거대한 엔진을 지구에 설치해서 궤도를 조금씩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결론적으로 태양이 내일 당장 폭발한다는 건 물리 법칙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인류는 8분 13초 후에 멸종하게 되죠. 지구 표면은 수천 도로 가열되고 대기는 증발하며 모든 생명체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심지어 지하나 바다 깊은 곳에 숨어도 소용없어요. 에너지 규모가 너무 압도적이거든요. 다행인 건 태양이 앞으로도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주를 탐험하고 다른 행성을 개척하고 어쩌면 다른 항성계로 이주할 기술을 개발할 시간이 충분히 있죠. 태양이 정말로 위험해질 때쯤이면 인류는 이미 지구를 떠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성이나 타이탄 같은 태양계 내 다른 천체에 식민지를 건설하거나 항성 간 우주선을 타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류의 진짜 운명일지도 모르죠.